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하는 아줌마 투줌마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다시금 관심이 몰리고 있는 섹터 양자 컴퓨팅 중 리게티 컴퓨팅, 나스닥 티커 RGTI라는 양자 컴퓨팅 기업을 깊게 파헤쳐 볼 거고요. 특히 젠슨 황 발언 이후 급락, 지난주 급등 이후 리게티 투줌마 수익까지 같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사실 리게티는 몇 개월 재미없게 가다가 한번 올라가면 파멸적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이라 정말 매력이 넘치는 종목인데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기업이기도 해서 나중에 풀어보려고 했는데 구독자 수 100명 달성 기념으로 주말에 열심히 원고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끝까지 같이 가보실게요. 먼저 리게티 컴퓨팅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갈게요. 리게티 컴퓨팅은 2013년에 미국 버클리에서 설립된 기업이고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다 직접 만드는 풀스택 기업이에요. 리게티는 초전도 큐빗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초전도 큐빗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기를 저항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초전도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예요.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는 0과 1, 두 가지 상태만 표현할 수 있는데 초전도 큐빗은 전자가 양자역 학적으로 동시에 0이면서 1일 수도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주 낮은 온도, 보통 우주보다도 더 차가운 극저온 환경에서 전기가 손실 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반 컴퓨터는 전등 스위치처럼 켜짐 꺼짐만 표현한다면 초전도 큐빗은 스위치가 동시에 켜져 있으면서 꺼져 있는 특수한 상태까지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훨씬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초전도 큐빗은 영하 273도 가까운 냉동고 안에서 전기가 마찰 없이 도는 초미니 전자회로를 큐빗으로 쓰는 거예요. 리게티, IBM,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 반도체 기술과 이어질 수 있고 제어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게티는 최근에 멀티칩 구조 시스템, 예컨대 세피우스 1 36Q와 같은 36큐빗 시스템을 이용 가능하도록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등 확장성 있는 설계 중이에요. 계속해서 개발하고 시범 운영해보면서 노이즈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자 컴퓨팅 시장과 기술 경쟁사 얘기를 해볼게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NISQ라고 불리는 단계에 있어요. NISQ는 노이즈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의 줄임말이에요. 한국어로는 잡음이 많은 중간 단계 양자 컴퓨터라고 번역해요. 풀어 말하면 아직은 오류가 많은 중간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세상을 바꾸는 제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제약, 금융, 물질,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개념 증명 프로젝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듯 즉 시험 운영 단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실적용에는 무리일 수 있는 부분이죠. 리게티의 경쟁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IBM은 아무래도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구글은 2019년에 양자 우월성이라고 부르는 실험을 보여주면서 기술 리더십을 과시했어요.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으로 큐빗을 구현해서 연결성이 좋고 정확도가 높다는 강점이 있어요. D-Wave는 아예 다른 방식, 양자 어닐링이라는 특화된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런 방식들은 저도 더 공부해서 언제 다시 공유해드릴게요. 그럼 리게티의 장점은 뭐냐?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고 멀티칩 아키텍처로 확장성을 추구한다는 점, 또 AWS 같은 대형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리게티 시스템이 올라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리게티의 약점도 분명해요. 매출이 작고 손실이 크다는 점. 현재 리게티의 펀은 약 마이너스 21.3에서 21.7배 수준으로 수익이 여전히 적자라는 뜻이라서 음수입니다. 반면에 PBR은 약 23.7배 수준이에요. PE가 음수라는 건 당연히 이 회사가 순이익을 내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실적 개선 없이 퍼가 플러스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반대로 PB가 높다는 건 주가가 장부 가치에 비해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 또는 기술 잠재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빅테크들을 제외하고 보통의 양자 컴퓨팅 기업 대부분이 실적보다는 기대감 중심이라
높은 PB와 마이너스 퍼 구조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경쟁사들이 너무 강력하다는 점도 리게티에겐, 아니 다른 양자 기업들 모두에게 약점이에요. 특히 IBM, 구글 같은 대기업들은 돈도 많고 인재도 많으니까 리게티 입장에선 늘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양자 이야기를 하는데 젠슨빔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젠슨빔 2025년 1월 8일이에요. CES 2025 행사 중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애널리스트 미팅의 Q&A에서 한 말이었어요. 바로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30년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게 결정적이었죠. 이 말은 곧 투자자에게 리게티가 기술적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리스크를 환기시킨 셈이죠. 진짜 연초에 CES에서 자기네 블랙웰 얘기나 할 것이지 괜한 양자 컴퓨팅을 걸고 넘어진 거죠. 그 새벽에 모든 양자 관련 주가가 모두 급락, 한 일주일 넘게 폭락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젠슨 황이 투자자들과 기업에게 욕을 엄청나게 먹게 됩니다. 생각하기도 싫네요. 저 역시도 젠슨빔 정말 힘들었어요. 흑흑. 젠슨 황은 이후에 아주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대략 15년에서 30년 걸릴 수 있다. 20년이 중간치로 믿을 만한 숫자다. 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고요. 지지난달이었나요? 양자 컴퓨팅 기업 CEO들을 모두 불러서 사과도 했지요. 엔비디아도 물론 양자 컴퓨팅에 관심 갖고 있고 연구와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양자 컴퓨팅이 실생활 영역까지 적용될 미래는 진짜 그리 가까운 미래는 아닐 수도 있어요.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굉장히 어려운 암호를 며칠 만에 풀었다.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아직 이 정도의 시험 수준인 거죠. 그렇지만 작년 말은 정말 양자 컴퓨팅 섹터는 광기에 가까웠잖아요. 저와 같은 광신도들은 괜히 젠슨 황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했고 그를 그리도 미워했답니다. 하지만 무작정 젠슨 황 핑계만 대기에는 리게티 컴퓨팅은 사실 실적도 기대 이하였고 특히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낮고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떨어지던 차였어요. 이렇게 기술 기대감과 현실 간 간극이 커지니까 그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 약익절하고 하루에 한 주씩 모으기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저께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가능성 있는 촉매, 트리거로 보이는 것들을 함께 분석해 볼게요. 지난 금요일 주가 상승폭은요. 전일 종가 대비 약 14.38% 상승했습니다. 종가가 그랬고 장중에는 더 갔었어요. 당시 거래량이 약 112.18밀리언 주였는데요. 3개월 평균 거래량에서 약 2.7배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마이트레이드 쪽에서는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다가 일부 이익 실현으로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스탁스2트레이드 쪽에서는 리게티가 인도의 고성능 컴퓨팅 기관과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시스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포함되어 있어 기술 협력 측면에서 투자자 기대감을 높인 요소로 지목되었어요. 아직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리게티 측에서 이 MOU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된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까지 확인된 건 아니고 주로 언론이나 시장 추정에 기반한 것이 많습니다. 알트인덱스라는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레딧상에서 리게티에 대한 감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2점 수준으로 나와요. 이건 중립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즉,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거나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는 거죠. 레딧 사용자들은 리게티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낙관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기술적 과제가 높고 상업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빅테크 회사들이 결국 양자 컴퓨팅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리게티 같은 작은 회사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혹은 인수될 가능성도 있음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와요. 그럼 이 정보들을 포함한 투준마의 최종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리게티는 현재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회사예요. 멀티칩 아키텍처 정확도 개선 노력,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성 상승 등 앞으로 긍정적 요소가 많죠. 하지만 손실이 크고 상업적 수익은 아직 미미하다는 현실도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CEO는 너무 공돌이였어요.
개발에 진심인 건 알겠는데 실적 발표에 좀 긍정적인 어조로 상업적인 멘션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바뀐 CEO도 인도 공가대학 출신 찐공돌인데 뭔가 둘이 결이 비슷해요. 너무 대문자 T예요. 리게티는 아직 상업적으로는 멀었고 손실도 크지만 열정적인 공돌이 CEO들 덕분에 기술적 가능성과 투자자 기대감 측면에서는 하나의 믿음직한 재미있는 모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양자는 시작도 안 했는데 세상에 진짜 시작이 되기라도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중 작게 배분해서 기대 베팅 쪽으로 가져가고 지난 금요일처럼 주가가 크게 오를 때나 젠슨빔과 같은 하락 뉴스가 뜰 경우 기술적 진전 또는 협력 소식, 성과 개선, 정확도 개선 등의 뉴스가 있을 때마다 뉴스를 트리거로 삼아서 짧게 잡고 매수 매도 또는 비중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리게티 컴퓨팅은 장기적으로 기술력 대단하고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한 기업이지만 투자자들은 회사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상용화 가능성과 리스크 둘 다 보면서 우리는 멀리 봐야 해요.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 모아가야 한다라는 억만장자 말 듣지 마시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뺄 때는 빼야 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리게티 컴퓨팅으로 투준마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벌어온 돈입니다. 아직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 역시 리게티 너무 사랑하는 기업이지만 앞으로도 뺄 타이밍엔 빼고 담을 때는 담으면서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100명의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에서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투준마였습니다.